비용이 들었고 또 여기서 필수적으로 얼마가 들었는지 총 비용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은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할 때 필요한지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태블릿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비자 발급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 발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예약을 하고 발급을 받았고요. 그 말인즉슨 다른 인터뷰 없이 그냥 서류만 제출을 해서 비자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비자 발급은 택배 서비스를 포함해서 29만 5,50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끊어야 되잖아요. 저는 편도에만 끊었고 23kg짜리 캐리어를 함께 포함을 시켜서 부가세 포함하면 85만 7,5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오실 분들은 보험료가 필요한데요. 저는 현대해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41만 2,6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지방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를 다 포함하면 15만 원 정도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자를 발급을 받으려면 최소 3주 이상의 숙소를 예약했다는 예약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숙소를 이비스라는 호텔에 이제 예약을 했었고 이거는 3주 동안 230만 원 정도를 지불한 예약 확인서를 들고 비자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스트리아에 와가지고 어떤 돈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U반이나 S반 그리고 뭐 버스와 같은 교통과 관련돼서는 유럽에서 각 나라 그리고 각 도시마다 1년치 혹은 한 달치를 미리 계산을 하면 어떤 교통이든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하게 되면 365유로를 일반인 기준으로 내게 하고 있고 한 하루는 59만 2,829원이 들었습니다. 유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하고 왔는데요. 유심은 이제 한 달에 10유로를 내는 거를 저는 샀고요. 유심과 관련된 것도 뭐 어디서 제가 샀는지 어떤 용을 샀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거주지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곳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쓴 비용의 총 토탈은 309만 5,600원이고요. 제가 오스트리아에 와서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74만 2,829원입니다. 토탈 384만 원이니까 거의 한 400만 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비자를 받고 또 오스트리아에 와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VFS라는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수수료를 조금 추가하고 비자를 받은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사관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방문 예약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VF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원하시는 날짜에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출국 3주 전에는 최소 3주 전에는 이제 비자를 신청하러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비자의 효력이 끝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고요.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사진이 있는 첫 페이지와 그리고 출입국 도장이 있는 모든 면을 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권 크기용 사진 2장이 필요한데요. 이는 3개월 이내 찍은 사진이어야 하고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바로 찍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비자 신청서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 VFC 건물에 가서도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을 봤었고요. 이때 사진 부착은 하면 안 되고 신청서의 서명란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다음은 항공권 예약 확인증입니다. 편도도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을 이용을 하였으며 대한항공에서 이제 날라온 예약 확인 메일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영어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숙소 확인서입니다. 숙소 확인서는 오스트리아 입국 이후에 처음 최소 3주에 관한 숙소 확인서를 뜻하는데요. 가실 곳이 있다 하시면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사본과 이 외에 친지, 친척 혹은 지인 집에서 숙박할 시에는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보험 가입 증명서입니다. 여기서는 체류하고자 하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모든 쉥겐 지역에서 유효한 해외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쉥겐 지역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을 뜻하고 여기서 질병과 상해 의료비는 각각 3만 유로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과 같은 전염병 보장 내용이 증권상에 꼭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이제 어느 나라든 재정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 미만은 570유로, 하나로 월 약 90만 원, 만 24세 이상은 1031유로, 하나로 162만 원 정도가 매월마다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문제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90만 원 이상의 돈이 계좌에 있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행 계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제출하여야 될 거는 주거래은행의 잔고증명서, 그리고 거래내역서, 모든 서류는 다 영문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신청 직전에 우리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 재정지원자의 은행 잔고증명서, 3개월간의 거래내역 확인서, 부모님 혹은 친척의 여권 사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포스티유,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과 아포스티유를 저는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영문으로 복사해야 됩니다. 이외에 기타 서류로는 활동계획서, 신청 동기 확인서, 아포스티유가 있는 범죄 경력 회보서 이거 3개를 뽑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신청 동기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저희 이전 아르바이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작성할 시에는 이걸 진짜 했다는 확인서를 함께 동봉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유럽, 특히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오스트리아 혹은 가고 싶은 지역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